16에서 19번 인문제제 수업하겠어요. 학교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철학에서 자 볼까요? 철학 지문이니까 어느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 고유 이름은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냅니다. 맞죠? 요거는 꽃, 그죠? 자, 요거는 뭐다? 이 꽃, 요런 사물들을 나타내죠. 언어와 대상과의 요거는 언어고요. 꽃은 언어고요. 요거는 대상이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이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연결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 철학자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 중에 의미 지칭 이론이라는 게 나오네요. 의미, 뜻을 지칭, 가르쳐서 칭하는 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지시체 자체이다 라고 의미 지칭 이론은 얘기하네요. 자, 중요한 겁니다. 의미 지칭 이론은 고유 이름의 의미하는 바, 뜻은 즉 뭐다? 지시체 자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유 이름의 뜻은 지시체 그 자체다 라고 했어요. 이들에 따르면 금성이라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 그 자체다. 하지만 프레게는 이랬어요. 따라서 의미 지칭 이론과 뭔가 반대되는 입장을 표할 것 같는데요. 이러한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시체와 뜻을 구별해라. 먼저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라는 이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죠. 이제 하면서 이 두 문장이 예시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예시죠. 샛별은 샛별이다와 같은 것을 이거를 앞쪽을 주어부 뒤쪽을 서술어죠. P이면 Q이다 해서 P이면 P이다라는 동어 반복 영제라고 합니다. 자, 글 읽는데 혹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샛별은 새벽 할 때 새자의 별이죠. 즉 새벽에 뜨는 별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저녁에 이제 개밥 바라기라는 것은 작은 그릇이란 얘기인데요.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우리 이 금성입니다. 저녁에 보이는 별인데요. 흔히 요거를 장경성, 태백성 이렇게 하는데요. 저녁에 사람들이 밥 먹고 난 뒤에 하면은 개가 이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면서 밥 달라고 그렇게 배가 고파서 저녁밥을 바란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서쪽 하늘에 뜨는 별이 바로 개밥바라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자 요거는 그러니까 동쪽 하늘에 있고요. 요거는 서쪽 하늘에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요 두 개가 지시하는 대상은 전부 어디다? 샛별, 즉 금성이라는 동일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고유어죠. 샛별은 샛별이다 해서 이걸 우리가 보통 계명성이라고도 했습니다. 한자로는요. 자, 이러한 것인데요. 이 프레기에 의하면 의미지총 이론 입장에서 1과 2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하는데 하지만 프레게는 괄호 1은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2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문장을 다르게 느끼는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거는 이제 고유 이름이
방금 우리가 이 의미 지칭 이론 입장에서는 고유 이름은 지시체 그 자체라고 했죠. 그 의미하는 바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 뜻을 의미한다 이랬어요. 갑자기. 즉 풀에게는 새별은 어쩌고저쩌고 개밥반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지시체인 금성을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네요. 그죠? 우리 국어에서 동연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포라는 게 있고요. 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포는 안에 포함되었다는 얘기고요. 외연은 바깥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과 이등각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뜻은 각각 다르죠.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변이 동일하다는 얘기고 이등각 삼각형 이렇게 각이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즉 위에 말에 외연은 동일한데 내포는 다르게 되었죠. 동일한 지시체인 이러한 모습을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성이라는 것도 방금 이등변이나 이등각 요처럼 제시했다는 얘기죠. 즉 샛별과 개밥바라기 형식으로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풀에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가 아니기에 지시체와 뜻을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라. 이 뜻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 차이가 생겼다 해서 풀에게의 첫 번째 주장 정리합시다. 지시체와 뜻을 구별해라. 그 다음에 풀에게의 두 번째 주장이네요. 고유 이름의 한정기술도로 포함해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정기술구가 뭔가가 나오겠죠. 한정기술구란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 라고 했네요. 한정기술구.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우리가 흔히 국어에서 관형어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꾸며주는 말들, 한정시켜주는 말들. 예를 들어 풀에게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여러분들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가 누구죠? 소크라테스 하지 말고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 우리는 니코마코스란 책을 모르지만 어쨌거나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모양인데요. 저는 시학이란 책을 잘 압니다. 그래서 시학의 저자 이라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자 어쨌거나 봐라. 한정기술구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시하는 말이죠. 다 요거. 그래서 풀에게도 자 이러한 한정기술구도 어차피 지시하는 것은 동일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포함시켜라? 고유 이름에 포함시켜라는 얘기죠.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지닌다.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풀에게는 계속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니라 뜻과 지시체를 구별해라 이랬잖아요. 이제 뜻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편 풀에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뭐하고 관념과 뜻을 혼돈하지 마라 라고 했네요. 번호가 지금 C입니까? 이제 C다 이거죠. 풀에게의 주장입니다. 했을 때 관념은 뭐며 그 다음에 뜻은 무언가가 설명 나오죠. 관념은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라고 했고 뜻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이다 했습니다. 관념은 주관적인 것이고 뜻은 객관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관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풀에게는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는 다른 걸 분명히 한다. 결국 프레게는 지시체와 다시 한번 정리하죠. 지시체와 뜻을 구별함으로써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했다. 또 이를 통해서 의미 지칭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유니콘과 같이 왜 이거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보니까 유니콘은 지금 지시체가 존재했죠. 의미 지칭 이론에서는 즉 뭐라 했습니까? 이 유니콘이라는 이름은 지시체 그 자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제 불가능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유니콘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까지 함께 넣으면 됩니까? 뜻까지 함께 넣으면은, 그죠? 뜻과 뭐 하면은, 구별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은 가능했을 건데, 그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 바로 나오죠? 1번입니다. 기존의 이론, 의미 지칭 이론을 비판한 새로운 이론을 예를 들어서 각 문단에 예가 나왔습니다. 그죠? 특히 대표적 예가 샛별예였죠? 정답 1번입니다. 특정 학자는 나왔는데 그것의 변화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시대순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된 이론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한 이론을 좀 한계를 지적하고 있죠. 절충하지도 않았고요. 다양한 관점. 자, 넘어갈까요? 17번. 프레게의 이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윗글의 A를 참고 A가 뭔가 보세요. A가 어느 부분이죠? 보세요. 제시문에. 그렇죠. 관념과 그리고 뭐를 뜻을 구별해라라는 얘기죠. 관념은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라고 했고요. 뜻은요. 객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A씨가 과연 뭔가. 자, 우리 가족들은 천문대 가서 밤하늘의 달, 요게 바로 달, 요게 지시체죠. 따라서 지시체 속에 내적 이미지가 뭡니까? 그걸 읽어보면 내적 이미지는 요거 관념이죠. 관념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의 망원경을 통해 달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나눈 대화 속의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의 형상은 모두 같았습니다. 공통적으로 같이 인식하게 되죠. 이건 뭡니까? 뜻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죠. 이제 모두 같지만 요거는 망막에 맺힌 달은 우리 가족의 서로 다른 추억이 되니까 주관적인 관념됩니다. 정답 3번 나오겠죠. 문제가 뭔 줄 알겠죠? 자, 그 다음 값 18번. 프레게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으로 이어지는 자, A라는 꼭지점에서 그 대변은 B하고 C 쪽이죠. 그것의 중간 쪽, 중점으로 이어지는 선을 뭘 한다? A라고 한다 이거죠. 각각을 B, 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선, 자, A라는 선하고 그 다음 또 뭐하고 B하고의 선의 교점, 여기 바로 제로 부분이죠. 그 다음에 B와 C의 교점, 지시체는 전부 다 제로이다. 따라서 이거는 막 굳이 A하고 C가 아니라 이제 A하고 B의 교점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죠. 선지 1번 갑시다. 가와 나는 동일한 지시체, 동그라미, 즉 A와 B의 교점이나 B와 C의 교점은 전부 다 다인 제로를 맞죠? 뜻은 서로 다르다. 맞습니다. 1번. 가와 나는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한정 기술구 얘기죠. 고유 이름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미쳤죠. 이거 개인의 내적 이미지는 이거는 뭐였습니까? 아까 잘했어요.
관념에 대한 말이죠. 따라 정답 3번이네요. 4번 갑시다. 나에 대한 제시 방식에는 가와 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A와 C의 교점을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동어 반복 명제죠. 그래서 인식적 차이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19번 오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의미 지칭 이론에서 기억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 기억이 뭔가 또 봅니다. 기억. 그렇죠. 우리가 아까 했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자, 이 기억은 결국 지시체 그 자체가 없는 거죠. 아예 없기 때문에 뭐다? 뜻과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그 자체로 보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였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